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놀입니다. 자, 장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어디서 볼 거냐면 막 깎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물건 사실 때 먹는 거, 입는 거, 신는 거 다 싸게 산다 하면은 눈이 확 떠지죠. 한 절반 가격에 준다 하면 더더욱 많이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모여서 한다면은 그것도 또 매력이 있겠죠.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용어로 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보는 것이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 소셜 커머스를 가지고 오늘 좀 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화면에 보시면 오늘 하루 반값, 소셜 커머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오늘 하루만 뭐 76% 세일. 황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또 하는 게 실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품질이 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를 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의 거래가 5조 원대다라면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이렇게 커가는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과 연결시켜 볼 거냐 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지나가다도 보고 인터넷 키면 뭐 조그맣게 그냥 광고용으로도 나오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50% 디스카운트 해준다, 세일한다. 이게 뭐 연말 세일이나 추석 세일 이런 세일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 이렇게 50% 세일해 준다면은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게 50% 세일하는 물건하고 100% 값을 다 받는 물건하고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좀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먹는 거 이런 거 많죠.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 보면 정상 가격이 22,000원이래요. 근데 할인 가격 9,900원. 55% 세일.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은 그 파는 입장에서는 박리다매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싸게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 건데, 저기 보면 100명 이상 뭉치면 싸진다는데 150명 구매했다고 나오죠. 1,500명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친구끼리 한두 명 가는 걸로 그쳤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 구매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힘을 키우는 뭐 그런 것들이 소셜 커머스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먹는 거에도 있고, 이거는 뭐 입고 걸치고 하는 액세서리 부분이죠. 이런 것들 저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 90% 세일. 저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 소셜 커머스의 어떤 시장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을 자꾸 꼬이게 만드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게 세일 몇 퍼센트, 이제 뭐 20, 30% 세일로 인해서 뭔가 될 거 없겠죠.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20% 세일에 관심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이 브랜드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신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까 먹는 거 마찬가지, 옷에 걸치고 하는 액세서리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는 반값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소셜 커머스 시장,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 알고 계시는 거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모바일에 다운받아서 가서 할인받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서도 순위가 있겠죠. 누가 제일 잘 그런 가격권 형성에 메이저 역할을 하느냐. 1, 2, 3이겠죠. 쿠팡과 위메프, 티몬. 그 위메프라는 거 요거 아시죠? We made price.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 이게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 소비자가.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된다면 진짜 물건 사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뭐 4위, 5위, 6위는 우리가 익히 기존에 알고 있던 건데,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각된,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의 입지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 기업들이고,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시는 그러한 소셜 커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쿠팡의 월 거래 성장표를 예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작년 겁니다만 13년, 12년, 14년까지 나왔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이만큼이라는 건 저기 보시면은 1.9억,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 저게 언제냐면 저기 2010년이에요. 불과 5년 전에. 지금은요 2,056억. 얘 혼자, 쿠팡 혼자. 그럼 이게 시장이 분명히 커진 거란 말이에요. 최근 들어 보게 되면 뭐 음식 배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앱이.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10번 시켜 먹으면 뭐 쿠폰 하나 주잖아요. 짜장면 무료로 준다고.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어디다가 시켜 먹어도
뭐 오늘은 치킨, 내일은 피자, 그 다음날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그것도 다 모아서 또 하나 쿠폰을 주는, 이래서 소비자한테 뭔가 자꾸 꼬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런 소셜 커머스가 디테일하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뭐 먹고 또 입고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웬만한 그 기업들은 다 참여하게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고 있는 게 우리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그런 상황으로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 소셜 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를 잘 알고 있으면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소셜 커머스 사업자, 뭐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소셜 커머스 사업자고 요거는 우리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의 입지를 보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지나치게 오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다운시켜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팔고자 하는 그 판매업자나 또 물건을 제조하는 쪽이나 이런 쪽과 연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수익을 주면서 중간에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럼 결국 판매자는 물건을 많이 팔아서 좋을 거고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을 거고 중간에 가교 역할하는 이런 기업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수익을 취하니까 좋을 거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가 좋다면 같은 물건이라면 판매자는 순이익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면 상당히 현명한 소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과연 어떤 요일에 이런 그 소셜 커머스에 관련된 부분의 시장성이 커질까? 매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빼고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전체 이 시장에서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날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셜 커머스로 싸게 사고자 한다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보다 주말보다 화요일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가격은 더 다운되겠죠. 그런 매력도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리스크 부분인데 법률, 뭐 명예훼손, 정보 관련, 운영 관련 리스크가 쫙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소비자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물건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무조건 반값 할인을 마구 좋다라고 따라가는 거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 개인들이 뭐 특별히 활용해서 우려스러운 건 개인 정보가 나는 어떤 한 군데 소셜 커머스에 가입했는데 죄다 다 날라오죠. 내게 팔렸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리스크는 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시장에서 보니까 다우존스의 전자상거래 섹터를 보니까 최근 들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올라가는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소셜 커머스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요. 이 섹터에다가.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약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고점을 치고 나간다면 우리 시장도 같은 맥락에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목들을 잠깐 보게 되면 사실 소셜 커머스 업체가 지수하고 봤을 때 크게 괴리감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 주체가 존재하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살까? 이런 것을 보면 뉴욕 증시나 유럽 시장의 움직임에서 소셜 커머스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과 우리 시장의 관련 종목의 움직임이 아직은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계속 연속성을 보인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에 관련된 섹터의 선도적인 역할은 뉴욕 증시 섹터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이 소셜 커머스 관련된 부분도 당분간은 시장에서 상당한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